매립역사문화TV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유물에 관련된 오늘 강좌 첫 시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서로 보는 역사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유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부분도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그동안 많은 온라인 자료를 보신다면 논란이 많은 맹도전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주류사학계에서는 이 맹도전을 연나라의 화폐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역사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은 맹도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맹도전은 명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원래 우리 고조선, 당군조선의 화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료를 들이대면서 자료라든지 문자를 연구하면서 이 맹도전은 원래 고유한 우리 한국의 화폐, 고조선의 화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류사학에서는 이 옛날의 화폐를, 이 맹도전을 옛날 화폐라고 계속 지금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참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동북공정이 몰아치면서 그동안 우리 주류사학계 일부에서 이 화폐를 옛나라의 화폐라고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또 고대사 지도가 박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옛나라의 그런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동북공정의 핵심이 되는 그런 과정의 지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보면요. 그 단서를 제공한 것이 맹도전입니다. 맹도전이 그 중에 하나인데 과연 왜 맹도전이 지금 주류사학계에서 이 맹도전을 끝까지 지금 말 그대로 옛나라의 화폐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결과 지금 한국의 역사, 고대사는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다시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신랄하게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화폐를 이해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 역사 무대 시간에 동시에 존재했던 중국의 중원이죠. 보면요, 중국 대륙의 역사 시대를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여러분들 춘추 전국 시대는 하도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 때 우리나라 동방은 무슨 시대였느냐 하면 누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당군 신화로 배웠기 때문에. 고조선이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과연 고조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역사학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아직도 고조선의 실존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교수로 있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과연 춘추 전국시대 때 우리나라 동방은 어느 나라 시대였느냐를 묻는다면,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너무너무 당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뒷배경 두 가지를 이해를 하려면 꼭 우리나라 역사하고 중국사를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 공자가 쓴 춘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용어가 생겼는데 보면요.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770년, BC 770년부터 BC 221년의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일명 진나라 이전의 시대를 해가지고 선진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보면요. 선진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용어도 많이 쓰는 학계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원전 771년 이제 견융의 침입으로 이제 주왕실이 도읍을 옮기는데 보면요. 그때 이제 이걸 동주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 이제 이 동주시대가 춘추하고 전국시대로 갈라집니다. 일명 춘추시대는 주왕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 그러면서도 밑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시대. 춘추 오페라죠 보면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는 주왕실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 그대로 스스로 독자적으로 왕을 칭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영토를 서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시기를 전국 칠홍의 시대를 해가지고 이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이 시대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는 것이 뭐냐면 누가 이것을 마무리 짓느냐 아시죠? 바로 진왕정, 일명 진시황이 이 역사를 마무리 짓면서 통일왕조를 중원대륙의 말 그대로 첫 통일왕조를 만들어냅니다. 그 시대를 비교를 해볼까요? 동시대를 비교한다면 자, 중국의 역사에서는 하나라, 상나라 주는 사망오제 다음에 요순, 그 다음에 하상주, 그 다음에 춘추전국시대, 춘추시대, 전국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이런 쪽으로 이제 역사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그 시대 때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삼국 유사의 기록 보면 한국 배달, 특히 이제 하상주 시대로 접어들면서 때 요순하고 하상주 시대는 고조선 당군 조선 시대입니다. 당군 조선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한나라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고조선의 마지막 부분 이제 북부위로 들어가는 시간대인데
자, 연대기를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하는 시간, 최초로 이제 말 그대로 시황제라는 이름을 쓰면서 중원대륙을 통일한 때가 BC 22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건국되는 것은 진나라가 망하고 또 싸우다가 또 어때요? 통일되는 또 시대는 시간대가 BC 202년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뭐가 지금 부족하냐? 부여사가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모수가 북부위를 건국한 시기가 BC 239년인데 가장 오래됐죠. 이 해모수의 북부여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고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한사군이 들어와 있죠. 한사군. 자, 한사군. 이만조선 다음에 한사군이 어떻습니까? 이 북부의 역사에서 차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뭐 민족 사학을 하든지 주류 사학을 하든지 부여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전부 다 소설 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부여사의 맥을 정확하게 찾고 중국사하고 한국사를 비교하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잘 안 하려죠. 이걸 안 하려고 그냥 부여사를 대충대충 하면서 자기 소설을 쓰는 우리나라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바로잡히려면 반드시 고조선, 단곤조선 다음에 연결되는 국가인 해모수의 북부여가 조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구려까지 역사가 바로 조명이 되는데 이 북부여사가 부여사가 우리나라에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단곤조선에서 고구려로 가는 역사의 계보에 약 180년 역사가 181년 역사가 비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이만 한사군을 잡아넣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난도질을 했죠. 1, 2부 시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역사를 끌어들인 주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조선의 유학자들이라는 거. 고려시대 중후기부터 성리학을 공부한 양반들이 그런 어떻습니까? 기자, 위만, 한사군을 우리 역사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 우리나라 역사의 단군도 약화되면서 그 다음에 부여사도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의 계보에서 많이 없어져 버렸죠. 지금 연구 자체가 안 되니까 거의.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원뿌리가 뭐냐? 고구려의 원뿌리가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주몽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기술되지 않습니다. 강개토왕 비문을 보더라도 옛날의 기록을 보더라도 고구려의 일대 시조는 고주몽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께 나중에 사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가 얼마만큼 잘못됐는지. 자,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진나라, 한나라 역사는 아는데 해모수의 북부여를 모릅니다. 틀림없이 삼국사,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는데도 어때요? 연구를 안 해요. 연구를 안 하면서 누구를 들이대느냐? 이만과 한사군을 지금도 들이대는 한국 사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당시 시대를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할 때 그 배경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두 인물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소진과 장이라는 두 인물입니다. 두 양반의 공통적인 점은 뭐냐? 혀 하나로서 천하를 말아먹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두 인물이죠. 소진도 장이도 혀로서 어때요? 나라를 전쟁을 붙이고 화합하게 만들고 이런 능력을 가진 두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혓바닥으로 먹고 산 사람. 그 두 사람이 바로 소진과 장인데 그 중에 소진은 어떤 걸 주장하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합종 전략을 주장합니다. 합종은 뭐냐면 서로 연합해서 진나라에 대항해야 된다. 이런 논리 속에서 어때요? 이것을 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한 육국을 어떻습니까? 혀 잡는 인물이 바로 소진이고 그 다음에 장이라는 인물은 뭐냐? 연행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하고 틀린 전략을 쓰죠. 진나라와 연맹을 맺어가지고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서로 이견을 가지고 말 그대로 진나라를 중심으로 6개 국가가 서로 찌그락찌그락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진나라를 중심으로 육국이 다 멸망하고 어떻습니까? 진나라에서 통일을 이루죠, 보면요. 결국은 소진의 전략은 실패합니다, 보면. 그래서 진나라가 육국을 정벌한 이 전략을 쭉 보시면 쭉 어디 나옵니까? 여러 나라 나오죠, 보면요. 육국에 대한 나라 나오는데 특히 이쪽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바로 연나라입니다. 연나라. 연나라의 경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측 지도에서는 아직 연나라가 어디요? 자, 뭐 이 정도 화살표를 해놨는데 연나라 영역에 대해서 경계선을 확실히 끊질 않았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다음 이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 화폐를 먼저 보겠습니다. 화폐를 보시면 자, 화폐를 직접 한번 볼까요? 여기 화폐 보시면
진시황이 진나라 진왕이죠. 원래 진왕정인데 진시황이라고 자기가 자칭을 했기 때문에 진시황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각 나라마다 여러 이렇게 위패가 어떻습니까? 쭉 다양한 쉽게 말하면 화폐가 남아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춘추시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나라마다 이렇게 화폐를 만들어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진시황이 통일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통일하고 난 뒤에 바로 진나라의 반양, 한자에 반양이 적히기 때문에 반양전이랍니다. 이 반양전으로서 화폐를 통일합니다. 그 모습을 모습을 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모습을 볼까요? 보면요. 요게 보면 뭐냐면 반양이라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실제 이제 그 시대 때 썼던 이제 진품 반량전입니다. 반량전. 이 반량전은 그러면 진나라 때만 쓴 거냐? 아닙니다. 진나라, 한나라에 거쳐서 이 화폐가 쓰여졌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뭐냐?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는 뭐다? 이런 다양한 화폐를 주변 나라에서 쓰고 있었다. 하지만 진나라가 통일하면서 때요, 이 반량전을 통일하는데 진나라가 오래 못 가죠. 보면요. 짧은 시간에 망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많습니다. 볼까요? 자, 진량전, 여러분들이 봤던 이 화폐, 반량전이 어떻습니까? 자, 쓰이던 시간대를 한번 볼까요? 보면 반량전이 쓰인 것은 진나라 해문왕부터 해가지고 진나라 시황제, 그 다음에 한나라 고조 때 쭉 해가지고 어디에? 요까지, 무제까지 이 반량전을 썼다는 거. 왜? 화폐가 편리하니까. 한나라가 들었었지만도 진나라의 이 화폐를 무시하고 어떻습니까? 없애버린 게 아니라 이 화폐를 그대로 통용을 합니다. 언제까지? 한무제까지 쭉 이렇게 통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종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폐는 어떤 화폐냐면 반량전 사용 시기 쭉 나오죠. 이게 반량전은 이만큼 이제 한나라까지 사용했고 실제로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썼던 반량전의 형태는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어때요? 진시황이 통일하고 난 뒤에 그게 반량전의 형태가 약간 한자가 틀립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단지 이제 이런 화폐를 쓰면서 통일하고 난 뒤에 이것으로서 이제 이런 화폐로도 통일을 합니다. 진시황이 통일해가지고 쓰는데요. 자, 이 논문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건욱택 논문에 이제 여러분들 직접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 드리는데 보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조선 대륙 연결된 거하고 중국의 이제 중원 대륙하고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이 여러분들 표시는 인터넷 들어가보시면 다 알겠지만 이게 뭐냐면 바로 맹도전이 출토되는 지역입니다. 맹도전은 이렇게 생기죠. 맹도전이 출토되는 지역은 여기 요리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안으로 우리 조선 대륙으로 쭉 들어오면서 일본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맹도전의 형태는 뭐냐면 여기 밝을 명자 명이 새겨졌다 해가지고 어때요? 다룰 자 이런 우리가 말하는 한자로 말하는 명이라는 거, 박다는 의미로서 이제 새기는 글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맹도전이나 붙이는데, 맹도전의 형태는 요겁니다. 요게 진짜 진품 맹도전인데 보면요. 이제 맹도전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맹도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보면요. 맹도전.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왜 반량전하고 맹도전을 소개해 주느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러 나라에 이제 쉽게 말하면 화폐를 다르게 쓰면서도 문자가 어때요? 문자를 쓰는데 문자가 약간 틀리죠, 보면요. 제 나라에 쓰는 거, 진나라에 쓰는 거, 초나라에 쓰는 거, 진나라에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연나라 쓰는 글의 양식이 좀 틀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도전이 연나라의 화폐가 되려면 가장 큰 조건이 뭐죠? 연나라의 문자가 새겨져 있어야 되죠. 그죠? 연나라의 문자가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명도전에는 연나라 문자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면 자국민도 모르는 문자를 새길 리가 없잖아요. 보면요. 그럼 뭐냐? 이거는 연나라의 화폐가 아니라는 그런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허대송 선생님이 연구한 명도전 문자를 쭉 한번 보십시오. 요 문자하고 한번 제 나라 문자하고 한번 연결고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결고리가 거의 너무나 이게 어느 부분이 어때요? 나중에 명도전에 다양한 글자가 등장하지만도 요 문자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거의 없습니다. 연결이. 그러니까 이걸 명도전이 연나라 문자라고 주장하지만도
연나라 문자가 안 새겨졌는데 어떻게 연나라 문자를 이게 화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는 거죠, 보면요. 그런데도 이걸 지금도 어때요? 연나라 화폐라고 주장을 합니다. 연나라 화폐라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류 사학계하고 중국에서 좋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주장해 주니까 중국에서도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이거는 연나라 화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어때요? 이번에 동북공정을 하면서 연나라의 강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반도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동북아 역사전에서 모 젊은 연구가가 청동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했는데 연나라 영역을 자기가 한번 찾아봤다고 전에 논문 직접 발표하는 세미나하는 걸 제가 직접 가서 들었는데요.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이건 세영동검. 붉은 것은 세영동검이고 여기가 우리 조선 대륙이 있을 때요. 여 위에 쭉 넘어가 보시면 이게 요동 쪽이고 넘어가면서 이쪽 중원의 대륙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세영동검이 여기까지 쭉 나옵니다. 나오고 걸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중원이라죠. 이건 연나라의 문화 기본해가지고 사각형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게 사각형 유물이 여기에 표시가 나온 것은 적어도 연나라에 관련된 청동기가 발굴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더 크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시면, 자, 여기까지 나오던 것이, 자, 어떻게, 여기까지, 원래는 어때요? 자, 당군조선의 세영동급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때요? 연나라하고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이쪽 지역에 이제, 고조선의 번안 지역이죠. 번안 지역인데 기준이 맡았던 그 준왕이 통치했던 그 지역인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 연나라의 청동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청동기가. 자, 그래서 최대한 이 학자가 연구한 걸 보니까 연나라의 유물이 나오는 지역은 요만큼 정도다. 요만큼 정도 연나라가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쳐들어오고 고조선을 쳐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나름대로 실정사학 청동기 유적으로서 연나라의 쉽게 말하면 진출지역, 경계지역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연나라가 진출한 것은 한반도, 우리가 말하는 어때요? 요동을 넘어서 가지고 요 안쪽으로 들어온 적이 없죠 보면요. 이 젊은 학자는 이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이 내용이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요거 강조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조가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들께 한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요 문제입니다. 자, 중국의 역사의 고대 지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기의 지도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자, 연나라의 한번 지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진나라하고 어떻습니까? 지도를 갈 때 항상 중심은 뭐냐? 갈석산이죠. 갈석산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면 진시황이 연나라까지 다 멸망시키고 통일했다면 통일하고 장성을 쌓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하고 장성을 쌓았다면 연나라의 끝부분 가장 넓은 지역까지 해가지고 장성을 쌓았겠죠. 그런데 그 쌓은 장성이 지금 말하는 갈석산의 이 장성입니다. 여기 어려면서 어때요? 말 그대로 연나라까지 통일하면서 진시황이 쌓았다고 지금 일명 주장되고 있는 장성입니다. 자, 이 내용인데 최근에 어떻게 돼버렸냐 아시죠? 최근에 장성이 갑자기 여기 있는 갈석산의 장성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 저쪽 평양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지도가 만리장성 자체가 이제 바뀌어버렸죠. 여기 있던 만리장성이 살아나가지고 요만큼 들어와 버렸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 여러분들이 배경 중에 하나, 이 소스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연나라 문제하고 명도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만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연나라의 지역입니다. 자, 아까 보셨죠? 우리나라 젊은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는 젊은 학자가 청동기를 연구했는데 적어도 연나라가 왔다면 요만큼이 왔고 많이 왔을 때는 요만큼 정도 왔다. 이 정도까지 왔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 요까지 연나라 영토라고 중국도 대만도 전 세계 동북아의 고대사 지도에는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연나라가 들어온 적도 없는데 연나라가 요까지 왔다고 돼 있어요. 자,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진나라 영토. 왜? 진나라가 연을 멸하고 통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진나라의 만리장성이 요만큼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지금 동북아 당기양의 역사 지도집은 진나라 영토가 요만큼 왔다고 지도를 그립니다. 그럼 연나라도 요만큼 왔다고 그려놨겠죠? 근데 여러분들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평양까지 온 적이 있습니까? 평양까지?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갈석산이 여기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병도 씨입니다. 아시죠? 그 내용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가 나오냐. 헷갈리는 진시황 순행도다. 진시황이 순행을 했다는데 왜 자꾸 지도마다 검색할 때마다 왜 다르게 나오느냐. 대부분 중국 측의 지도를 보면 진시황이 어때요? 이동한 지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순행도는 1차, 2차 쭉 나오지만도 대부분의 순행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진시황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 그러다 나중에 죽어가지고 송장이 돌아오는 과정, 이리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지도는 어때요? 자, 진시황이 어디까지 갔다? 갈석산 여기까지 갔다. 앞에 지도는 요만큼 대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 지도는 어때요?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왔다. 왜? 왜 되겠습니까? 이제 옛날에 땅이 여기 있으니까 통일했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갈석산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진시황의 순행도 지도가 만들어져가지고 인터넷에 있는데 보면 볼수록 혼란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 때 갈석산의 위치입니다. 갈석산의 위치. 요즘은 많이 연구가 돼가지고 인식하다시피 갈석산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아니었죠. 고대의 갈석산이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갈석산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까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에 앞에 지도가 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느냐, 요리 갈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나중에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이제 이쪽 지도는 여기까지 갈석산까지 왔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지 왜 지도가 다 틀리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갈석산의 위치 때문입니다. 고대 갈석산의 위치는 대부분 추정하는 것이 여기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기.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중세, 근대, 현대 들어서면서 지금의 갈석산, 여기가 어때요? 갈석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고대는 여기가 갈석산, 지금 어때? 중세, 근대 들어서면서 여기가 갈석산. 근데 여기에 갈석산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다? 한반도에 바로 이병도 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 원래 여기 있던 갈석산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혀져 버렸고요. 지금 최대한 인정받고 하는 것이 뭐냐? 요걸 가지고 만리장성을 꺼가지고 갈석산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됐죠? 이 갈석산이 요리 와 있습니다. 지금은 동북아 역사지도, 중국의 지도집에는 어때요? 여기까지가 갈석산이라 해가지고 만리장성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나라 장성, 진시황의 장성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은 누가 제공했느냐? 여러분들 그냥 아실 수 있겠죠, 보면요. 이런 배경을 보시고 역사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난처해지는 것이 이제 한사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맹도전 문제, 연나라 문제가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한사고 문제까지 연결돼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땜빵 처리를 해놨는데 보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평양의 낙랑군, 지금 주류사학에서 말하는 낙랑군 유적에서 나오는 바로 반량전입니다. 반량전. 자, 낙랑군 유적에서 나오는 반량전은 충격적인 게 뭐냐? 자, 이 반량전은 한나라 때 한무제까지 사용했댔죠. 한나라 때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자,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나라가 북부 지역을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한나라의 화폐로서 통일했겠죠. 한반도 북부에. 그러면 뭡니까 보면 이런 반량전이 뭐다? 쫙 깔려 있어야 되죠. 한사군 지역에 전부 다. 그죠?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낙랑군 지역에, 지금 주류사학에서 말하는 평양 낙랑 지역에서 반량전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반량전은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의 반량전입니다. 이게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뭐냐?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이 반량전이 들어왔다고 하면 스토리가 딱 맞는데, 문제는 뭐다? 한사군이 설치되기 이전에 평양의 낙랑 지역에서 뭘 썼다? 반량전을 썼다 이겁니다. 그 유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사학계에서는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비공식적으로 주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폐를 비공식적으로 주조를 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역적입니다. 역적. 그죠? 걸리면 죽습니다. 자, 한나라에서 파견된 한사군의 어떻습니까? 그런 영역에서 이전에 미리 어떻습니까? 가짜 화폐, 쉽게 말하면 이것을 썼다? 급부집이 나왔다? 말 자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면 비공식적으로 주조되다. 화폐가 장난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부 화폐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미쳤다고 이 화폐를 만듭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뭐 단순히 한가의 교육을 위한 용도로 발량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말 안 됩니다. 왜? 한나라가 쉽게 말하면 한사군을 설치하기 전에 여기에 다 썼다. 이런 발량전을 썼다는 자체가 어때요?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냐? 이쪽 지역에서 가짜를 찍었다 아닙니까? 가짜를 찍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평양의 낙랑 지역에서 한사군, 낙랑군 이전에 발량전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소설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낙랑군 지역, 지금 주류사기만 낙랑군 지역에서 나오는 이 발량전의 정치는 뭡니까? 삼국사를 본다면 이 발량전은 뭐죠 보면요. 말 그대로 한사군의 낙랑이 아니라 최승의 낙랑국의 교육품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죠?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에 한나라의 발량전을 한반도에 썼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럼 뭐냐? 우리 역사 진실 그대로 삼국사에 있는 기록대로 최승의 낙랑국에서 낙랑군이 아니라 낙랑국에서 교육품으로 썼다 하면 끝나는 게임인데 왜 우리나라 주류사기에는 이 쉬운 문제를 자꾸 덮고 낙랑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회피해 나가려고 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위에 대륙하고 이 산민이 바다 이쪽 지역에서 나온 발량전의 출토품을 쭉 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어때요? 압록강 지역, 대동강 지역, 한반도 남부 지역에 대한 발량전이 나오는데, 자, 압록강 지역에서 발량전 나오는 숫자 볼까요? 자, 3개 나왔다. 뭐 발량전 18개 나왔다. 그 다음 대동강 지역은 발량전 2개 나왔다. 뭐 반 4개 나왔다. 크푸집 나왔다. 그리고 밑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남부 지역은 발량전 하나 나왔다. 발량전 하나 나왔다. 완주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보면 이 말은 이 발량전은 한반도 내에서 쓰이기보다는 어때요? 나중에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무덤 그 시대 때 무덤 유품으로 썼다 하면 하나씩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합니다. 한사군이 북한 지역에 설치돼 가지고 뭐 이렇게 남부 지역으로 교육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려면 여기 요만큼이 요쪽 지역이 어때요? 한사군이 설치됐다면 여기는 뭘로 뒤덮여야 됩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한나라의 화폐로 뒤덮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과서에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밑에 지어가고 뭐 교육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육했다면 수많은 발량전이 여기서 쭉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뭐냐? 딸랑 한 개, 4개, 2개? 이 교육한 겁니까, 이거? 역사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은 화폐죠. 화폐의 분포 범위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배웠던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한나라의 화폐를 썼을 건데 문제는 발굴되는 게 거의 없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웃기는 이야기. 참고로 이런 걸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을 보시면 명도전을 연나라 화폐로 추정해야 하는 입장의 한국사학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때요?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고조선과의 국경을 계속 이제 한반도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명도전 문제하고 연나라 문제가 끝까지 가는 문제인데 보면요. 자, 그래서 뭐냐? 여기서 말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현 중국 사학자와 한국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연나라를 진시황이 복속시켰다면 현재 만리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갈석선 아까 보셨죠? 그건 가짜라고 봐야 되겠죠. 왜? 연나라의 범위가 한반도 평양까지였다면 어떻습니까? 만리장성을 진시황이 어디까지 쌓아야 되겠습니까? 진시황이 원래부터 한반도 평양 쪽으로 만리장성 쌓아야 되는데 지금 만리장성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어때요? 없는데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만리장 갈석산이 어디에 있었다? 한반도 평양 황해도 쪽까지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동북의 아예 고대사 지도가 어땠습니까? 진나라의 지도가 한반도 평양까지 와 있습니다.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조선 문자를 연구하신다면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게 교사로 계시면서 우리 고조선 문자 연구한 허대동 선생님 연구 서적이 2권이 나와 있는데 보면요. 이 문자를 한번 참고로 꼭 보시면서 이 문자, 특히 화폐의 문자를 비교하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학계가 가장 약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고대사 철학 부분하고 철학적인 문제가 생긴 그 유물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화폐 관련된 내용, 이런 화폐의 문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취약합니다. 거의 연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세우기식이죠. 연나라 문자가 아닌데도 연나라 화폐라고 주장하는 이런 참 우스운 현실까지 다가왔다는 거.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면 우리나라 비파형 동금, 다음에 여러분들께 보겠습니다. 중국의 모 박물관에 우리나라 비파형 동금이 딱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끝부분에 보시면 어때요? 끝부분에 비파형 동금에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사진이 하다 보면 찍힌 다음에 이 부분을 공개를 할 건데, 자, 고조선에 비파형 동금에 문자가 찍혀 있다. 고조선에 비파형 동금은 고조선의 초기 동금입니다. 세형 동금이 후기 동금이고요. 자, 이런 증거 자료까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건데 우리나라 사학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 나갈지 대응할 건지 우리는 우리 국민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자 정리를 한다면 자 맹도전이 발굴되는 지역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맹도전이 발굴되는 지역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진시황이 통일했기 때문에 진시황의 반량전이 반드시 진시황이 통일하고 난 뒤에 썼던 진시황이 만든 반량전이 같이 출토가 다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증거가 지금 있습니까? 맹도전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반량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온다면 어때요? 진시황이 거기에 화폐 통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맹도전이 어때요? 맹도전이 연나라 그 지역보다 맹도전이 더 많이 발굴된다면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집니까? 연나라의 적국인 고조선에서 당군조선에서 남의 나라 화폐를 썼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속된 말로 남의 나라 화폐를 밀수해가 썼든지 그죠? 위조를 하고 썼다고 할 수밖에 없는 왜? 자기 나라에도 잘 나오지 않는 연나라의 화폐가 왜 우리나라 고조선 땅에서 나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뭡니까 보면 자 지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돌아가 보시면 어때요? 거꾸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는 거. 자 연나라 화폐까지 다 추정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화폐 나오는 지역을 가지고 맹도전을 범위를 가지고 쭉 추정하면서 연결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만들어져 버렸다? 요까지가 연나라 영토라고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 표기되는 때가까지 와버렸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국의 당기양 지도는 어떻습니까? 그 연나라를 통일한 진시황의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지금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때요?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연나라 땅은 원래대로 한다면 어때요? 진시황이 연나라를 통일해가지고 장성을 쌓았다면 여기가 연나라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죠? 지금의 만리장성 코스. 그 옆에는 아니죠. 아니었기 때문에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못 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왜 뻔한 이야기인데도 그걸 부정하고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여기 있다고 갈석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조선 유학자들이 그 역사를 끌어들인 인물들이고 보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사서로 여러분들 강의하는 그 내용을 꼭 경청하시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오늘은 연나라의 맹도전이 사고를 쳐가지고 어디까지요? 연나라 땅 자체를 한반도까지 끌고 오게 되는 배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화폐는 절대로 어때요? 우리 역사로 본다면 어때? 역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연나라 화폐는 연나라 화폐가 아니죠. 원래 당군조선의 화폐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한사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면 한사군 한반도 북부에는 한나라의 화폐가 지금 땅을 파면 쭉쭉 다 나와야 됩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한반도 북쪽에 한사군이 설치된 지역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도 진나라도 썼던 한나라도 썼던 무제까지 썼던 이 반량전이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과연 오늘 강의해드린 이 명도전이 누구의 화폐인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실정사고로 문을 넘었을 때요. 직접 실물로서 명도전의 소자출, 이것은 어디서 어느 나라가 썼던 화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강좌, 유물로 보는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